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것이 오전 시간에는 건설 사업 관리에 대한 법률, 그다음에 시행령, 고시, 그다음에 NCS에 대한 개괄적인 말씀드렸고, 근데 거기 마지막에 이제 그 업무 처리 절차에 관한 아주 자그시 된 것들은 중요한 게 이제 그 어떤 업무를 인풋과 아웃풋을 나타내 가지고 표현했는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품질 경영시스템에 연관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통신 쪽으로 들어와서 통신 사업 관리를 얘기한다면 통신 사업 관리 아예 법적으로 없으니까 어떤 걸 준용해야 될 것이냐. 근데 그동안 우리가 통신 엔지니어링 했던 7가지 단계를 정리했죠. 그래서 기본 계획, 기본 설계, 실시 설계, 조달 계약, 시공 관리, 공사 감리, 그다음에 운영 관리로 했고 또 인터넷 시대다 보니까 보안이 중요해서 보안 하나를 추가해서 8가지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이 10가지 업무를 다 하려고 하면 매뉴얼로는 못 하잖아요. 소프트웨어를 해야 되는데 그 소프트웨어가 바로 3D CAD로 출발했던 BIM이다. 그래서 BIM의 이제 등장 비행까지 설명드렸고 오늘 BIM은 별도로 설명 안 드렸습니다. BIM은 나중에 6월달에 교육과정이 또 한 번 있거든요. 그때 한번 필요하시면 들으시고 아니면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주제가 바로 이번 이제 우리 교육과정의 테마가 바로 품질 경영 시스템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CM을 해야 되는데 우리 통신은 아직 CM이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건설 사업 관리 또는 전기 공사 관리 벤치마킹에서 배웁시다 하는 개념이었고 두 번째는 없다 하더라도 통신 쪽에서 엔지니어링은 이렇게 진행됐으니까 그거를 통신 사업 관리정에서 제가 설명 올렸고 핵심 10가지 사항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 하려고 하면 설계도서가 핵심이 되는데 그 설계도서를 관리하는 것이 바로 BIM이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품질 경영 시스템이죠. 자, 품질 경영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종류가 뭐가 있는가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품질 경영 시스템에서 기본적으로는 사업관리 도구와 표준이다. 그래서 품질 안전관리는 ISO 9000, 9001, 14001, 45001이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관리는 ISO 21500이다 하는데 사실은 이 품질 경영, 환경 경영, 그 다음에 이제 보건 안전 경영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또 한편으로는요 ISO 21500이라는 PM 전산하신 분들은 PMP라고 말들 PMP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뭐 프로세서 이런 내용인데 하여튼 PMP라고 하는 것이 바로 프로젝트 매니저가 되는 그런 지름길이잖아요. 그게 바로 21,500의 근간을 두고 정보 시스템에 PMP라는 고 제도가 생긴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2015년 판이 핵심 판이고요. 그 이전에 있는 것들은 거의 이제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015년이 가장 그 업데이트된 그런 판이다. 물론 지금 시간을 보면 지금도 7, 8년 지났지만 그래도 시기적으로는 제일 이렇게 최근에 발행된 그런 에디션입니다. 자, 계속 말씀드렸는데 크게 이제 오늘 우리가 4가지를 이번에 본다 했죠. 첫 번째는 품질 경영 시스템인데 여기 보시면 아까 오전 첫 시간 제가 9,000하고 9,001, 14,001, 45,000대 요 1이 들어간 거는 표준이래요, 표준. 이거는 다 지켜야 되는 요구사항입니다, 요구사항. 리퀘어먼트 1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여기 보면 0이 들어갔잖아요, 0. 0은요,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권고사항이 권고사항. 그러니까 따르긴 따르는데 이 9,001이나 14,000이나 41,000, 45,001을 도와주는 그런 용어정의나 기본 사항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설명드릴 거는 9,000에 대한이야, 9,000.
내일부터 이제 9,000일, 14,000일, 45,000일 따로따로 하루씩 배우시잖아요. 그래서 기본적 개념을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000은 Quality Management System for Fundamental and Vocabulary.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품질 경영 시스템의 Fundamental, 기본이고 용어정의다. 기본적인 개념하고 용어정의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그러니까 품질 경영 시스템이 뭐다? 그리고 품질 경영 시스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용어정의, 단어죠, 단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어떤 일을 할 때 단어가 참 중요하다. 아까 법을 볼 때도 목적과 용어정의와 숫자가 중요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 용어정의하고 숫자가 참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품질 경영 시스템, 품질 경영 시스템의 기본과 단어가 바로 9,000이다. 그 다음에 9,001은요, 품질 경영 시스템의 requirement입니다. requirement란 말은 요구사항이죠. 요구사항이란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반드시 지켜야 할 겁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9,001 인증 시스템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지켜야 돼요. 한 항목이라도 안 지키면 그 9,001 인증서가 발급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지금 이제 약간 형식적인 형태로 돼가지고 상당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내가 아는 어떤 분은 회의를 느껴가지고 더 이상 인증심사원 안 다닌다. 인증심사를 받는 게 그냥 형식적으로 받아만 놓는 거지 실제로 회사에 적용은 안 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분 이야기는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가능하면 대표님들이 이런 거를 자기 기업에 맞게끔 잘 소화해서 활용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안 한 것보다는 활용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 강의를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거의 97, 98%가 IS 9000 인증을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형식적인 인증서만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더라. 그래서 조직 내에 PDCA가 없다. PDCA라는 게 없다. PDCA. 근데 PDCA라고 하는 게 꼭 우리가 기업 경영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플랜하고 실천하고 체크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개선하는 게 필요한데 그런 걸 안 하더란 얘기죠. 그래서 자기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인증심사는 안 다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분도 10년 이상 인증심사를 했는데 그게 아직까지 조직에 정체가 안 되니까 회의를 느낀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전문가들이 회의를 느끼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걸 갖다가 지금 오늘 우리 수업 듣는 우리한테 적용해 보면 우리도 품질 경영 시스템이 그냥 한번 들어만 봐. 어차피 PQ 할 때 점수 받는 게 점수 하는 건데 그냥 껐다 켰다 하는 건데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란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요구사항들을 내가 하는 일에 적용해서 하나라도 해보면 그게 쌓여서 나중에는 점점점 범위가 넓어져서 내가 하고 있는 업무 전체가 품질 경영 시스템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requirement는 요구사항입니다. 요구사항은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영어로 must be, 해야만 합니다. 해야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4,000일인데 여기 보면 환경 경영 시스템의 요구사항입니다. 환경 경영 시스템에서 요구사항이에요. 여기 보시면 사회 경제적인 수요에 맞춘다, 그런 말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환경 경영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조직이 있고 조직 바깥에 어떤 관계를 맺는 거, 조직 내와 조직 밖의 관계를 맺는 건데, 놀랍게도 바깥으로부터 영향을 받거나 밖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다 환경입니다. 환경. 그래서 이것들은 전부 다 사회, 경제하고 연동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환경 여건에 잘 대응을 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 환경 보호를 우리가 해야 되죠. 환경 보호 안 하면 결국은 이제 인류가 멸망의 시대가 빨리 다가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환경 경영 시스템은 조직 내부와 외부 사이에서 조직 내부에서 외부로 영향을 주거나 외부에서 내부로 영향을 주는 것들을 우리가 환경 경영 시스템이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45,001은
기본적으로는 내부 중심에서 이루어집니다. 내부 중심에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안전보건이란 말이죠. 안전보건. 보건이란 말은 뭘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옛날로 말하면 이제 공사 현장에 구내식당을 우리가 한바라 하잖아요. 한바는 옛날에 이제 할머니가 이렇게 해서 했잖아요. 그러면 할머니 혼자 하시다 보면 그게 이제 인부들이 많지 않을 때는 그냥 뭐 음식이 뭐 이렇게 대충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전부 다 뭐냐, 영양사를 두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보건, 우리가 이제 위생 상태를 최대한 감안하는 거죠. 만약에 거기 종사자들이 일하시는 분들이 한 100명인데 그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음식을 잘못 먹어서 100명이 다 배탈 났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보건이거든요. 또 하나는 안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작업할 때 어떤 상황에 의해서 사고 나는 걸 안전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고 대비하는 거. 그래서 그 안전이란 거, 보건 안전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내부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 대상이다. 다시 한번 14,001은 외부와 내부의 상호관계. 그래서 내부에서 외부로 영향을 주는 건지 외부에서 내부로 영향을 주는 건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 철거 현장 같은 데서 이제 먼지가 난다, 소리가 난다. 이거는 뭐죠? 내부에서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또 바깥에서 들어오는 건 뭐죠? 환경.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은 좀 많이 줄어들었지만 예를 들어서 뭐 황사가 나타난다든가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외부 환경이잖아요. 그런 것을 14,000일을 이해하고 있는 거. 내부 중심으로 되는 거는 바로 45,001이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이라고 하는 요구사항은 바로 그런 거다. 여기 보시면 요구사항만 있는 게 아니라 가이드라인도 있어요. 가이드라인도 있어요. 요구사항도 있고 가이드라인도 있다. 가이드라인.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보면 산업보건 경영 시스템의 채택은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장의 제공, 작업 관련 상해 및 건강상 재해 예방 및 조직의 OH&S 결과를 성과를 계산할 수 있도록 의도한 것을 말한다. 자, 그래서 각각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가 문서를 보실 때 IS 9000하고 가로 2025-2015가 되는 거죠. 요거는 기구명입니다. 기구명. 그래서 KS면 한국이라는 거죠. 한국. IS는 국제표준화기구. 요거는 바로 표준 명칭입니다. 표준 번호 9000. 그다음 요거는 연도입니다. 연도. 제정 연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IS 9000은 2015년에 제정했구나. 누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9000이라고 하는 문서를 2015년에 발행했으면 IS 9000 가열고 2015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거는 품질 경영 시스템의 기본이면서 용어적 기반을 정의해놨다. 그래서 기본 개념, 원칙, 용어, 그 다음에 다른 품질 경영 시스템의 기초가 되는 것. 기초란 말은 기본이 되는 것, 기본 철학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그 다음에 품질 경영 시스템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품질 경영 시스템에서 표준에서 가치를 구현하는 표준이다. 효과란 말은 우리가 정성적인 거고요. 효율이란 말은 정량적이죠. 효율이란 말은 다른 말로 인풋 대 아웃풋의 비율을 말하잖아요. 입력이 100이 들어가서 출력이 200이 나오면 그거는 효율이 200%라는 이야기잖아요. 효과적이란 말은 뭐죠? 뭔가 좋은 결과를 얻어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보통 정성적 그럴 때는 효과, 정량적 그러면 우리가 효율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이드해 주는 것이 품질 경영 시스템의 IS 9000 가로열고 2015라고 하는 거다. 자, 여기 이제 기본상어 용어정인데요. 보시면 문서 목차가 3개입니다. 적용 범위가 있고요. 기본 개념과 품질 경영 원칙이 있고, 그 다음에 용어의 정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여기서 기본 개념은 뭐냐면 기본 이 9000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용어의 정의입니다. 용어의 정의.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문서를 볼 때는 그 문서의 정의는 용어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법률도 1조가 목적이고 2조가 용어정의고 기타가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용어정의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용어정의를 모르면 그 법률을 이해 못하는 거고,
용어 정의를 모르면 그 표준의 개념을 이해 못하는 거죠. 참고적으로 여기는 이제 용어 정의가 138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설명드리면 적용 범위 뭐죠? 조직, 고객, 이해관계자 등에 적용될 수 있는 개념과 원칙이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게 고객이에요. 고객. 두 번째는 뭐죠? 조직이라고 하는 조직의 대표는 CEO죠. CEO. 고객 만족, 최고 경영 책임자. 이해관계자는 뭐냐면 그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이죠. 내부를 다 포함해서 가장 중요한 게 고객이죠. 고객도 그 내부 고객도 중요하고 외부도 중요하다 그런 말씀 드렸죠. 그런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2번 기본 개념과 품질 경영 원칙 일반 사항이 나오죠. 그다음에 기본 개념에는 품질 경영 시스템, 조직의 상황, 이해관계자에서 한 몇 가지 한 5가지 정도의 개념이 있어요.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품질 경영 원칙은 고객 중시, 리더십, 그다음에 인원의 적극 참여해서 한 7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본 개념과 원칙에서는 QMS를 개발한 기본적인 모델을 제시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용어정의인데 크게 보면 13가지 카테고리입니다. 사람에 대한 용어, 최고 경영자가 뭐냐 그런 이야기죠. 조직에 대한 용어, 조직의 상황이 뭐고 고객이 뭐냐, 활동에서는 개선, 품질 경영 이거고요. 프로세스나 절차, 그다음 시스템에서는 경영 시스템이 뭔지, 그다음에 요구사항에서는 대상과 요구사항, 결과에서는 우리가 품질 목표나 성취 성공도를 나타내는 거죠. 데이터, 정보, 문서 관련 용어에서는 문서가 뭔지, 고객에서는 고객 만족, 불만, 불평, 그다음에 특성에서는 품질 특성과 인적 요인들, 결정에서는 검토하는 것, 그다음에 모니터링하는 것, 매저먼트 측정하는 것, 어떤 우리가 원하는 값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방 조치, 시정 조치 등 조치 사항이고, 그다음에 심사에서는 심사 및 결합 심사 등 138가지 용어정이 된 것이 바로 구천이다. 자, 9001은 여기 보시면 요구사항이라고 했죠. 그래서 핵심적인 건 뭐냐면 조직 전체의 성과를 계산한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어떤 회사를 경영할 때 회사의 성과를 계산하려면 품질 경영 시스템 9001을 적용해야 된다. 우리 현장에서 그 현장의 성과를 높이려면 결국은 품질 경영 시스템을 적용해서 품질 경영 계획서를 작성해서 품질 경영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두 번째는 지속 가능한 발전 계획이죠. 지속 가능하죠. 그래서 결국 지속 가능한 발전, 지속 가능이라면 많이 드셨잖아요. 지속 가능한 발전. 이게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보통 기업 경영할 때 기업의 수명은 30년이다 하는데 어찌됐든 30년 넘는 기업들도 있잖아요. 계속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해서 변신을 노력하는 거죠. 특정 회사라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최근에 이제 어떤 신문을 보면서 느꼈는 건데 그 두산중공업이라는 회사가 변신했더라고요. 두산중공업이 두산으로 바뀌었어요. 두산인데 옛날에 오비맥주나 이런 쪽으로 하다가 생필품 쪽으로 많이 하다가 지금은 두산은 완전히 생필품 포기하고 새로운 산업, 다시 말하면 3C테크, 3C테크, 아까 클라이메이트, 크린, 그 다음에 카본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크린은 수소 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수소에 관련된 회사가 크게 그 업무 영역이 10개 중에서 5개인가 기더라고요. 그만큼 지속 발전하기 위해서 방향을 튼 거죠. 그럴 때 필요한 것들이 이 품질 경영 시스템을 그 조직에 세팅시키는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한 전략적 의사결정이다. 전략적 의사결정이란 말은 딱 한마디로 하면 데이터 기반에 데이터가 없으면 전략적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빅데이터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게 바로 전략적인 의사결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략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품질 경영 시스템을 도입한다. 그러니까 조직의 성과를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그러기 위한 전략적 의사결정 방법론이 IS 9001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보통 보면 이제 그 꼭지가 7개인데 7개 핵심이 그 번호가 4번부터 10번까지입니다. 이제 1번, 2번, 3번은 일반상이고요. 4번부터 시작해서 10번까지가 실제로 품질 경영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업무 프로세스의 순서가 됩니다. 자, 4번이 뭐냐면 조직의 상황. 이게 이제 4번이거든요. 문서번호 4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목차로 4번. 자, 조직이 둘러싸인 제일 크죠. 조직의 상황. 내부, 외부 상황이죠. 내부, 외부 상황. 두 번째는요,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최고 경영자의 의식, 그게 중요하죠. 최고 경영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회사를 경영하느냐, 그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조그마한 공단에 있는 공장들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방문한 기업만 예를 들면 그 공장에 계신 분들은 옛날 어렸을 때부터 현장에서 계시던 분들이라 그분들이 이제 거의 한 3, 40년 하다가 자수성가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은요, 남의 말 절대 안 듣습니다. 자기 의지가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품질 경영 시스템도 그냥 단순하게 뭐랄까요, 뭐 은행돈 빌리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받는 거지 실질적으로 품질 경영 시스템을 잘 도입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이게 행정이다 보니까 복잡하거든요. 아까 말했지만 표준에다가 또 무슨 뭐 지침 만들고 매뉴얼 만들고 절차서 만들고 또 체크하고 막 결과 만드니까 실제로 사장 입장에서는 일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체득이 되면 일이 쉬운데 체득이 안 되면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어떤 분처럼 거의 97, 8% IS 9001 인증받는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적용 안 하고 있다. 그래서 해이를 느껴서 자기는 인증 심사를 안 한다. 그런 이야기죠.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리더십. 그 다음에 계획이죠. 계획이라 또는 기획이라고 그러는데 플랜. 그래서 요거 다음에 이제 지원이죠. 지원. 뭘 도와줄까? 지원 그러면 우리가 크게 네 가지 생각하시면 사람, 돈, 자재, 그 다음에 도구, 기계. 그 다음에 운영은 뭐냐면 실제로 그 사람을 돌리는 거죠. 메인터넌스, 오퍼레이션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결과를 평가하는 거죠. 성과평가하고 그 다음에 그 평가에서 개선상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7개 꼭지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IS의 핵심이다. 번호는 4, 5, 6, 7, 8, 9, 10. 그래서 이걸 야금만 하면 조리개, 지운성개. 제가 2018년도에 그 IS 인증 심사 받을 때 이거 저도 어렵더라고요. 사실은 그 인증 심사원도 제가 받고 싶어 받은 게 아니라 제가 산업현장 교수 활동하면서 경기사 협의회에서 친하게 지내던 선배들이 있었거든요. 그 선배들 같이 공부하다가 갑자기 이제 서로 생각하는 게 틀리잖아요. 사실 뭐 다 30년, 40년 자기 업계에서 다 대단한 사람들인데 이거를 뭐 남의 이야기 잘 듣는다고 듣겠습니까? 잘 안 듣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생겼냐면 자기 주장들이 세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생각한 게, 야, 우리가 공통적인 한번 공부해보자. 그래서 어떤 선배님이 제안한 게, 자, IS를 공부하자. 그래가지고 IS를 갑자기 공부하게 됐습니다. 저도 뭐 공부하고 싶어서 공부한 게 아닌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상대방이 하는 말에 청종하고 잘 따라갔더니 현재 이렇게 강의를 제가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5년 동안 끊임없이 공부를 했죠. 이게 사실은 발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말했을 때 그걸 우리가 잘 받아들이기 중요하다. 어찌됐든 9001의 핵심적인 관리 업무 내용은 7개다. 조직의 상황, 리더십, 계획, 지원, 운용, 성과평가, 개선 등을 말한다. 그래서 이것서 그 계획을 세우는 걸 우리가 플랜이라고 플랜. 그래서 조직의 상황과 리더십과 계획을 플랜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원, 운용을 하는 걸 to, 행동, 실천한다는 거죠. 성과평가가 영어로 체크죠. 그 다음에 개선하는 게 액션입니다. 그래서 플랜, do, 체크, 액션. 4개의 사이클에 대해서 7개 항목을 관리하는 것을 우리가 9001이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9001에 대한 세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그 목차를 보시면 9분에 개요를 빼고요. 1,
적용 범위. 2. 인용 표준. 3. 용어와 정의. 4. 조직의 상황. 5. 리더십. 6. 기획 또는 계획. 그 다음에 7. 지원 또는 지침. 8번이 운용. 그 다음에 9번이 성과평가. 그 다음 10번이 개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요 10개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이 표준에서 ISO에서는요 이거를 HLS 이렇게 말해요. HLS. HLS란 말은 하이 레벨 스트럭처, 상위 수준을 구조화시켰다. 100개로, 10개로. 그러니까 이거는 9,000일이나 14,000일이나 45,000일은 목차가 똑같습니다. 목차가 똑같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목차가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품질 경영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했다. 고객이 요구했던가 또 뭐 누가 요구했던가요? 그 다음에 KSQ란 말은 뭐냐면 이건 KS는 한국입니다. 한국. Q는 또 이게 A부터 Z까지 어떤 용어가 있어요. 이게 품질입니다. 품질 Q는. 자, 9000 2015년이고 이거는 품질 경영 시스템의 기본사항과 용어다. 그 다음에 용어 정의에서는 KSQ IS 9000의 2015에 배치된 용어 정의를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용어 정의 9001에 관한 용어 즉 앞에 설명 138가지 종류 그건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138가지 용어 정의가 그대로 9001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용어에 관한 것만 9,000로 다 뽑아놓은 거죠. 마치 우리가 이제 국어 공부할 때 또 영어 공부할 때 제일 먼저 공부하는 게 단어 정리를 먼저 하잖아요. 단어를 먼저 공부한 다음에 우리가 수거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문장을 해석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표준도 9,000에다가 용어 정의를 다 모아놨던 거죠. 용어에 다 모아놨다.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적용한다. 그래서 그게 이 사망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사망에 9,000에 있는 용어를 그대로 쓰겠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이 레벨 스트럭처는 그대로 가져가고 요거는 그대로 쓰겠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조리개는 플랜이고요. 지우는 투고 성과평가는 체크고 개선은 액션이다. 그다음 여기 세부 내용을 보시게 되면 여기는 1항부터 4항까지 되어 있죠. 조직과 조직 상황에 의해 우리 기업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이 어떤 건지 그게 바로 조직 상황에 의해죠.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의 니즈와 기대 이해 그 다음에 품질경영 시스템의 적용 범위 결정 그 다음에 품질경영 시스템과 그 프로세스 이렇게 해서 플랜 쪽에서 요 조직의 상황이 얘기된다. 그러니까 조직의 상황 크게 보면 회사가 있고 회사를 둘러싸는 상황이 내부 외부 상황이 어떤 건지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이해관계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조사하는데 이해관계자가 요구하는 게 뭔지 우리가 말하는 뭐 고객 요구사항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다 조사하는 게 바로 조직의 상황이다. 그런 얘기죠.